안녕하세요. 제5강 센서인지 프로그램 구조 및 의미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 강좌는 센서 장치를 프리미티브 레벨에서 제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상위 레벨에서 타이젠 네이티브 개발 환경에서 개발된 센서 제어 프로그램 샘플을 해부함으로써 타이젠 네이티브 앱을 사용하여 어떻게 센서 장치와 연동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두 가지 프로그램인 LED 제어 프로그램과 창문의 블라인드를 제어하는 제어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작동 기여를 살펴보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주요 구조체를 알아본 뒤 프로그램 내에서 작동하는 서비스 앱 함수들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제어 프로그램 이해 및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제어 프로그램의 작동 기여입니다. 1초 단위로 타이머가 작동을 하게 되고, 이 타이머는 이제 두 개의 LED를 20ms 간격으로 온오프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맨 처음에 기동이 되면은 서비스 앱 메인에 의해서 이제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 함수가 이제 작동이 되게 되는데요. 이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 함수는 센서 데이터 뉴라는 함수를 통해서 센서에 관련된 어떤 정보 리소스를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토트 타입으로 센서 데이터 S라고 하는 구조체를 하나 만드는데, 이 구조체는 타입이 무엇인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그 다음에 이 값들 구조체들을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충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뮤텍스라고 하는 메커니즘도 이 구조체에 넣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저장되는 값들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유니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value라는 필드 이름으로 이제 유니온 타입인데, 여기에는 정수형, 그다음에 부호가 없는 정수형, 그다음에 부얼리안 값, 더블형 값, 캐릭터 포인터 값, 스트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한 메모리 공간에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센서 데이터 타입은 구조체는 또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앱 데이터 S라는 구조체 일부 필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W 데이터는 필드 이름으로 이제 센서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getter SW라는 필드 이름으로 이 안에 이제 타이머 리소스, 타이머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앱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 프로그램 내에서 모든 정보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앱 크리에이트 펑션은 이 정도로 되고요.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앱 컨트롤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함수를 불러서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게더링 스타트라는 함수를 불러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개념의 기능 일들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add timer 펑션을 통해서 타이머를 만드는데, 이 타이머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스레드가 매 1초마다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매 1초마다 SW2 value라고 하는 콜백 루틴을 이제 작동을 시켜서 이것에 의해서 이제 get 스위치라고 하는 SW라는 함수를 통해서 LED의 어떤 값을 쓰므로 해서 LED 값 상태가 바뀌게끔, 색깔이 바뀌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LED가 깜빡이게끔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을 서비스 컨트롤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LED 센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센서 데이터 언더바 S라는 스트럭트의 구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 내에 저장할 수 있는 값과 타입, 그 다음에 이 값들이 공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뮤텍스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써서 서로 데이터 공개 문제가 없게끔 이제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이라고 하는 필드의 값에 따라서 이 유니온 안에 있는 값들이 서로 일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유니온 구조체에 있는 5개의 필드들은 서로 데이터 메모리를 공유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인데, 여기에는 이제 정수형 값, 그 다음에 부호 비부형인 값도 정수형 값도 저장이 되고, 불리한 값도, 그다음에
타입도, 그다음에 캐릭터 스트링도 이제 저장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저장될 때는 그 메모리 언록에 의해서 할당된 주소가 이제 여기 세팅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니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가지 데이터 타입을 서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센서 데이터는 또 앱 데이터의 하나의 필드로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실제 그 메인 데이터 구조는 이제 앱 데이터 언더바 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그 타이머 스타일의 타이머 리소스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필드인 getter sw라고 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앱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체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메인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은 타이젠 앱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표현되는 구조인데요. 처음에 이제 그 메모리를 이제 할당받습니다. 한 바이트 스타일로 여기 그 정의되어 있는 앱 데이터 구조체의 사이즈만큼을 이제 할당받아서 일단 add라는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해서 그 add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제 각종 그 서비스 앱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의 create, 서비스의 terminate, 서비스의 control 이런 이제 콜백 함수들을 이제 그 이벤트 콜백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구조체의 각 필드, create 필드, terminate 필드, control 필드에 저장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기동이 될 때 자동으로 이 3개 프로그램들이 작동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서비스 되게끔 등록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이벤트 콜백 그 구조체가 형성이 되면은 서비스 앱 메인은 하나의 아규먼트로 해서 이제 이벤트 콜백 안에 있는 그 콜백 서비스 루틴들이 작동되게끔 해줍니다. 이때 이제 add라고 하는 이제 위에서 받은 add라고 하는 그 우리가 그 정보를 보관하는 그런 구조체를 add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죠. 이 파라미터는 바로 이제 콜백 함수들한테 나중에 호출이 되는 콜백 함수들한테 같이 전달되는 이제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ARGC라든지 ARGV는 이제 메인에서 받은 그 파라미터의 개수라든지 파라미터의 그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add가 바로 이 구조체를 이용한다. LED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랩해서 보겠습니다.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 함수가 이제 센서 데이터 뉴 함수를 통해서 센서 데이터를 이제 앱 데이터에 세팅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소스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유저 데이터를 받죠. 이게 이제 그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add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유저 데이터를 바로 이제 그 앱 데이터 타입으로 캐스팅해 갖고 add 그러한 그 변수 이름으로 이제 변환을 했습니다. 캐스팅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그 앱 데이터 구조체로 바뀌게 되죠. 타입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add 구조체를 이용해서 그 add 구조체에 있는 그 스위치 SW 데이터 필드에 그 센서 데이터 뉴 함수를 통해서 갖고 온 그 리턴된 값을 여기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 구조체를 다시 한번 이제 볼 것 같으면 바로 요 SW 데이터, 요 필드에 이제 넣어주는 거죠. 뭐 어떤 것을 센서 데이터 뉴 함수에서 갖고 온 어떤 그 데이터 리턴된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이제 센서 구조체에 대한 정보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요 SW 데이터 필드에는 이러한 구조체의 내용이 객체의 내용이 이제 세팅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오고 그것을 이제 if문서 제대로 갖고 왔는지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fail 유무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센서 데이터 뉴 함수를 통해서 나한테 내가 요구하는 타입은 unsigned 인디스 타입이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타 던져줍니다. 그러면 센서 데이터 뉴 함수는 요 값을 받아다가 그 메모리를 이제 할당을 합니다. 콜 얼록이라고 해갖고 C 얼록이라고 해갖고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센서 데이터 크기만큼의 데이터를 한 바이트 단위의 센서 데이터 크기만큼을 이제 할당받아서 데이터란 변수에 놓고 그것을 그 메모리에 있는 것을 이제 그 센서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되어 있는 구조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타입 필드에 이제 주어진 타입 값을 여기에 세팅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스레드 뮤텍스 이닛이라는 함수를 써서 스레드 뮤텍스 그 구조체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초기화만 시켜두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프롬 내에서는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데이터라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리턴을 하게 되는 이 메모리 공간이 바로 SW 데이터 필드에 이제 세팅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쳐서 앱 크리에이트 함수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LED 프로그램의 서비스 앱 컨트롤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앱 컨트롤 함수는 게더링 스타트 함수를 호출하는데 자기가 받은 유저 파라미터를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게더링 스타트 함수는 이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제 이 파라미터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인지를 이제 검증을 하고요. 유효하다면은 이제 게더링 스탑 함수를 통해서 이 안에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구조체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있다면은 타이머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코 타이머 애드를 통해서 새로운 타이머를 이제 할당을 받고 할당받은 타이머의 시간값과 그 다음에 콜백 함수, 그 다음에 이 콜백 함수가 시행됐을 때 전달될 파라미터 값도 같이 이제 설정을 해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시간값은 현재 이제 1초 단위로 이제 콜백 값가 수행하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SW2 value는 이제 1초가 경과를 하게 되면은 호출돼서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add 파라미터를 이제 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초가 경과했을 경우 SW2 value 이 펑션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파라미터로 그대로 이제 데이터 값을 받게 되고요. 받은 데이터는 역시 유효성을 항상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센서 정보를 갖고 있는 구조체인가, 그 다음에 갖고 있다면은 그 필드가 진짜 원하는 어떤 값으로 이제 세팅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if문을 써서 add라고 하는 구조체의 스타트 주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add라는 구조체 내에 sw 데이터라고 하는 필드가 제대로 있는지, 없다면은 이제 서비스 이 앱 프로그램 자체를 엑시트해서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게 정상이라면은 get sw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호출을 해서 자기가 받은 add 정보를 파라미터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sw value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 LED의 상태값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return RE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게 되는데, 이 get sw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LED를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sw라는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는데요. 이 함수는 이제 20만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이제 작동이 되죠. 그러니까 밀리세컨드로 하면 이제 20밀리세컨드 정도 되나요? 예. 그런 간격으로 이제 딜레이를 줘갖고서 LED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기능을 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소스 라이트 LED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센서에 관련된 이제 펑션들인데요. 이 센서의 펑션에 관련된 LED 펑션 중에 이제 LED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핀 번호와 핀번호에 들어갈 값을 이제 이렇게 호출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기겠죠, LED에. 그래서 0이면은 꺼지고 1이면은 켜지고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일정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딜레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U 슬립이라고 해서 마이크로 슬립입니다. 그래서 딜레이 값을 주는데 이것이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죠. 그런 단위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딜레이 값을 20만 줬으니까 이제 20ms 단위로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실행이 끝나면 이제 리턴을 해서 이제 돌아오고 해서 이제 현재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제어 프로그램의 서비스 앱 터미네이터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앱 터미네이터 함수는
프로그램 종료 시에 호출되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리소스 클로즈 OE라고 하는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해서 리소스에서 사용되었던 오픈되었던 그러한 정보들을 모두 클로즈 시킵니다. 그 다음에 게더링 스톱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 수집, 상태 수집 이런 것들을 했던 액션들을 모두 정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센서 데이터 프리 함수를 호출해서 센서에 할당되어 있던 모든 메모리 공간, 리소스 정보체들을 해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들을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센서 데이터라고 하는 구조체와 그 다음에 앱 데이터라는 구조체를 할당받아서 해제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스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토마토 함수는 유저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콜백 함수 타이머를 정지하든지 할당받은 리소스 모두를 이제 반납하게 되는데요. 일단 파라미터로 받은 유저 데이터를 그 앱 데이터 형태로 캐스팅해서 자기가 필요한 필드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서 리소스 클로즈 올 함수를 불러서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되어 있던 상태들을 모두 클로즈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add라고 하는 캐스팅되어 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게더링 스톱 함수를 통해서 그 수집하려고 했던 모든 정보들을 이제 정지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 프리 함수를 불러갖고서 SW 데이터 구조체에 할당되어 있던 모든 정보들을 시스템에 반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add라고 하는 구조체 전체를 프리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서비스의 터미네이터입니다. 게더링 스토어 그 함수를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역시 그 파라미터로 이제 데이터 값을 받아갖고 그것을 앱 데이터 구조체로 캐스팅한 다음에 그 앱 데이터 그 데이터 구조 중에 getter switch라고 하는 SW라고 하는 그 필드가 있었죠. 이 필드가 바로 이제 그 타이머, 생성된 타이머를 갖고 있는 정보체인데 역시 이제 그 게더링 스탑 함수를 통해서 이 타이머를 삭제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echo timer day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갖고서 getter SW 필드가 삭제되게끔 그렇게 해서 서비스 앱 터미네이터 펑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어 프로그램 두 번째 예제입니다. 블라인더 제어 프로그램 이해와 분석입니다. 블라인더 작동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더라고 하는 것은 햇빛 가리개라고 할 수 있겠죠. 불빛이 밝기에 따라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센서가 이제 조도 센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블라인드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터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전원도 공급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블라인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변 밝기 정도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커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블라인더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실내에서 이제 사용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실내 이제 밝기를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센서, 조도 센서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조도 센서를 무조건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인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밝기 정도에 따라 블라인더를 올리고 어떤 정도에 따라 블라인더를 내릴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 스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작동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의 밝기를 이제 조도 센서로 측정을 해서 이제 밝기에 따라 이제 창문의 블라인더를 업, 다운 이제 올리고 내리고 이제 하는 게 이제 블라인더인데 이것이 이제 작동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밝기 측정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밝기 측정을 이제 어느 간격으로 할 것인가 또 이것도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1초마다 상태 체크를 해서 블라인더가 올라가야 되느냐 내려가느냐 이제 이런 거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도 센서 값을 이제 프로그램상에서는 1000 이상이면 블라인더가 이제 열리게끔, 그다음에 1000보다 작으면은 이제 블라인더가 닫혀갖고 이제 창문을 가리게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스펙으로 이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라인더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도 센서라든지 이제 서버 모터 이런 것들은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스레드가 이제 같이 쓰게 됩니다.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 정보가 이제 잘못하면 이제 컴플릭트, 이제 충돌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센서 정보를 파악하든지 센서 정보를 세팅한다든지 이런 공유 정보의 사용에 문제가 없게끔 그러한 방법을 이제 써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제어 대상은 우리가 제어를 할 대상의 센서 데이터들은 서브 모터 쪽과 이제 조도 센서가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조도 센서의 값을 읽어다가 그 밝기를 측정을 해서 서브 모터를 돌릴 건가 말 것인가. 돌리려면은 이게 블라인드를 여는 쪽으로 할 건가 아니면 닫는 쪽으로 할 건가. 모터가 이제 회전 방향이 두 쪽 방향이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추가를 한다면 이제 블라인더가 이제 LED라든지 또는 이제 OLED 같은 창을 둬갖고서 상태를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이 정도의 이제 스펙을 갖고서 이제 제어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블라인더 제어 프로그램의 작동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제어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서비스 앱 메인 함수에 의해서 서비스 앱 컨트롤 콜백 함수, 서비스 앱 크레이트 콜백 함수가 이제 작동이 되게 되는데요. 맨 먼저 서비스 앱 크레이트 콜백 함수가 작동이 되면은 센서 데이터 new라는 함수를 통해서 센서 데이터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사용할 센서류가 조도 센서를 위한 공간과 그다음에 서버 모터를 위한 공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을 일루먼스 데이터, 파워 데이터라는 변수를 둬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넌스 데이터는 원 사이드 인티저 타입이고 파워 데이터는 스트링 타입으로 이제 데이터 공간을 확보해 놓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들은 센서 데이터라고 하는 이 구조체에 할당이 돼서 최종적으로 앱 데이터라는 구조체에 이제 재할당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센서 데이터 구조체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입을 기반으로 이 타입에 해당되는 값이 유니언 스타일로 이제 공용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배제 기능을 위해서 뮤텍스라는 변수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앱 데이터 역시 get illuminance라고 하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작동돼야 될 타이머를 이제 세팅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 리소스를 쓴다는 것을 이제 표시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센서, 일루미넌스 데이터, 파워 데이터 두 개를 이제 손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 서비스의 컨트롤 펑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롤 콜백 함수는 처음에 이제 gathering start라고 하는 함수를 기동해서 센서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런 초기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타이머를 작동시켜서 이제 타이머를 등록을 추가시켜서 정해진 시간 내에 해당되는 콜백 함수가 작동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타이머로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추가 당시에 해당되는 콜백 함수가 여기서는 일루미넌스 투 서버 모타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매 1초마다 이 콜백 함수가 이제 기동이 되게 되는데 이 일루미넌스 투 서브 모터 콜백 함수는 1초마다 기동이 돼서 하는 일이 조도 센서 값을 보고서 그 다음에 그 값이 우리가 원하는 인계치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를 분석을 해서 그러면은 모터를 돌려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아직은 돌릴 필요 없다 돌리려면은 이것이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될지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지 다시 말해서 블라인드를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이제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일루미넌스 투 서브 모터입니다. 이 모터가 판단한 기준을 갖고서 이제 서브 모터가 이제 작동이 되는데 일루미넌스 데이터는 이제 조도 센서부터 이제 데이터 값을 읽어서 이제 그것을 이 콜백 함수 때 전달을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센서 모터를 가동시킨 것이 바로 이 콜백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제어 프로그램의 센서 데이터 구조와 메인 루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제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체는 전번 예제와 동일합니다. 내용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구조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데이터 S 구조체는 타입을 기반으로 해서 밸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밸류 구조체는 유니라고 하는 스타일로 여러 개의 변수들이 공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 배제 기능을 위한 뮤텍스 변수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 데이터 S 구조체는 앱 데이터 구조체 일부로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센서 데이터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센서 정보를 두 가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따로따로 마련해 놓은 겁니다. 한 가지는 조도를 저장하기 위한
일루미넌스 데이터 필드, 그 다음에 서브모터를 저장하기 위한 필드로서 파워 데이터 필드 이름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게터 일루미넌스라는 필드는 이제 타이머를 위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개의 필드를 이제 앱 데이터에 할당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메인을 볼 것 같으면은 블라인드 제어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실행을 하게 되면 메인 노트로 이제 오게 되는데 여기 맨 처음에 이제 앱 에드 타입의 에드 변수를 이제 선언해 놨죠. 요 바로 에드가 모든 콜백 함수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정보의 그 핵심 데이터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실제 메모리가 할당이 안 되기 때문에 calllog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한 바이트 단위로 앱 데이터 크기만큼 할당해달라 해서 그거를 add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그 포인터로 이제 저장을 해놓죠. 그러면은 이 포인터는 이러한 그 필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메모리 할당이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해서 제대로 안 됐으면은 이제 리턴하는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메모리가 할당이 되면 이제 다음 노트를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서비스의 create 콜백 함수, 서비스의 앱 터미네이터 함수, 서비스 앱 컨트롤 콜백 함수를 이벤트 콜백이라는 구조체 이제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벤트 콜백 구조체를 가지고 서비스의 메인 함수가 자기가 받은 ARGC 파라미터 개수, 자기가 받은 파라미터 리스트인 ARGV, 그 다음에 콜백 함수들이 등록되어 있는 이벤트 콜백,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어떤 센스 정보와 이벤트 정보들을 관리 위한 앱 파라미터들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갖고서 이제 모든 콜백 함수들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각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센서 데이터 타입 2라고 해서 이놈 레이션 타입은 바로 이제 0, 1, 2, 3, 4, 5 이런 스타일로 이제 값이 할당이 되겠죠. 그럼 다음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프로그램의 서비스의 크리에이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크리에이트 함수의 이제 소스를 볼 것 같으면 요 앱 크리에이트 함수 역시 그 메인에서 전달받은 그 유저 데이터, 다시 말해서 에드앱 타입이죠. 에드앱 타입 이런 구조체로 되어 있었죠. 요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그 타입캐스팅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 필드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 앱 크리에이트가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센서 데이터 뉴 함수를 불러다가 센서 데이터가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함수를 이제 호출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타입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구를 하죠.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래서 센서 데이터 타입 unsigned 인티저 타입으로 해달라 해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호출받은 센서 데이터 뉴 함수는 받은 데이터 값을 이제 세팅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메모리 공간을 이제 얻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calllog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한 바이트 단위로 센서 데이터 크기만큼, 다시 말해서 여기 센서 데이터 구조체가 있죠. 이러한 구조로 이러한 공간 사이즈만큼 메모리를 잡아달라 해서 메모리 공간의 시작 위치를 데이터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가 바로 센서 데이터 구조체이기 때문에 곧바로 센서 데이터 구조체 내에 있는 타입 필드에다가 이 앱 크리에이트로 받은 그 인티저 값을 인티저 타입으로 해달라는 그 값을 타입 값을 여기에 세팅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결국은 센서 데이터를 위한 공간이 확보된 거고, 이 공간은 unsigned 인티저 타입으로 사용된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리턴을 하게 되면은 그 리턴될 때 그 데이터, 다시 말해서 확보된 공간, 이러한 구조체를 갖는 확보된 공간을 그대로 리턴을 해서 그 공간이 일루미넌스 데이터, 다시 말해서 앱 데이터 구조체의 한 필드로 존재하는 일루미넌스 데이터 고기에 이제 세팅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조도 센서를 위한 데이터 공간은 이제 확보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입이 unsigned 인티저다. 그리고 이제 또 서브모터가 있으니까 서브모터를 위해서 센스 데이터 뉴 함수가 다시 한번 호출됩니다. 이때 스트링 타입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타입이 스트링 타입으로 이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요것만 차이가 있고 이제 구조는 똑같고 언센드 타입이냐 스트링 타입이냐,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파워 데이터 필드도 서브모터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이제 확보됐다 해서 이제 1차 이렇게 이제 크리에이트 함수에서 이제 시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버 모터인 경우 센서 데이터 세팅 스트링을 통해서 이제 어떤 값을 스트링 값을 문자열 값을 이제 설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센서 데이터 셋 스트링 함수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파워 데이터라고 이것은 이제 앱 데이터하고 구조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요거를 이제 센서 파워 이니셜라이징이라는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이 센서 파워 이니셜라이징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크기, 사실 이 센서 파워 이니셜라이징 파라미터는 클로징이라고 하는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죠. 블라인드가. 그래서 블라인드가 처음엔 닫혀 있다라는 것을 초기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문자열로 요 센서 데이터 셋 스트링 함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센서 데이터 셋 스트링 함수를 부르게 되면은 파라미터로 받은 데이터 정보, 그 다음에 밸류 정보, 그 다음에 이 밸류의 크기 정보, 이제 이런 파라미터 정보를 갖고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스트링 값은 하나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string ndup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받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주어진 받는 그 값을 거기에 세팅해달라, 카피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클로즈한 문자열이 할당받은 요 사이즈만큼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에 카피가 돼서 템프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세팅이 되게 되죠. 그래서 메모리 얼럭과 동시에 카피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트링 and duplication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할당받고 주어진 스트링 값도 클로징 스트링 값도 거기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값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하려면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유니온 구조에 요 스트링 바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트링 값을 저장하는 필드인데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값을.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만일에 이 안에 어떤 값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다면은 풀이를 시켜야 되겠죠. 풀이를 시켜갖고 다 시스템에 반납을 시키고 지금 제 할당받은 그 템프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 포인터 정보, 메모리 정보를 요 스트링 밸류 변수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밸류 닷 스트링 밸류라고 하는 요 필드에다가 새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의 값을 세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변수들은 요 값들은 다른 스레드와 공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뮤텍스 필드를 통해서 락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작업이 다 끝나면 언락을 시켜서 또 다른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 끝나면 이제 리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블라인드 제어 프로그램의 서비스의 컨트롤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볼 것 같으면 서비스의 컨트롤 함수는 그 상단으로부터 이제 유저 데이터를 이제 받아갖고서 파라미터를 받아서 게더링 스타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유저 데이터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앱 데이터 스트럭처 구조의 일환이고 센서 데이터 구조의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 게더링 데이터를 위해서 이제 게더링 스타트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게더링 스탑이라고 함수를 또 부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타이머가 존재를 한다면 그걸 좀 없애달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타이머를 할당받아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코 타이머 애더 펑션을 통해서 이제 주기적인 주기값, 그러니까 초 단위의 주기값을 주게 되는데 센서 게더 인터벌이 바로 1초의 그 상수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초 단위로 그 일루미넌스 투 서버 모터를 콜백 실행시켜달라라는 겁니다. 1초 단위로. 그 다음에 애드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가 바로 이제 상단에서 받은 이 유저 데이터인데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세팅해달라는 건데 그 일루미넌스 투 서버 모터라고 하는 이제 콜백 함수가 1초 단위로 이제 수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루미넌스 투 서버 모터 펑션이 실행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애드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가 이제 그대로 전달될 겁니다. 상단에서 오는 그 파라미터죠. 그러면 이 앱 데이터 구조체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모든 게 다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get illuminance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도 센서의 값을 갖고 오는 그런 함수죠. 여기에는 이제 그 add라고 하는 파라미터와 illuminance value라고 하는 파라미터 두 개가 가는데 illuminance value 요 필드 변수 이름에 앞에 앰퍼전드가 붙었기 때문에 주소입니다. 주소를 전달하면 바로 주소
그 주소에 값이 세팅되면 리턴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get 일루먼스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은 이 일루먼스 밸류 포인터 값으로 받게 됩니다. 인티저 타입이죠. 그래서 이 get 일루먼스 펑션 안에서 리소스 리드 일루먼스 센서 펑션을 통해서 실제 그 센서로부터 값을 이제 읽어내죠. 읽어내는 값을 이제 이 일루먼스 밸류 요게 이제 저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센서 데이터 셋 언사이드 인스타 함수를 불러서 읽어드린 그 센서 값을 이제 저장을 합니다. 어디에 저장을 하냐? 바로 요 구조체, 내 소유의 구조체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하는 기능이 센서 데이터 셋 언사이드 인스타 펑션입니다. 그래서 요 함수가 요 밑에 있는데요. 요 밑에 있는 그 센서 데이터 셋 언사이드 인스타 함수는 데이터와 이제 그 데이터 여기에 있는 데이터 구조체와 그다음에 센서 값을 밸류로 받아갖고서 실제 이 구조체에 있는 데이터 필드에 넣어주게 됩니다. 무슨 어느 필드냐면 인티저, 언사이드 발, 언사이드 발 요 위치에 넣어주게 되겠죠. 값을 요 값은 바로 조도 센서 값입니다. 요때 당연히 뮤추얼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뮤텍스 기능으로서 이제 요 MUTX 요 변수를 쓰는 겁니다. 요것을 활용해서 값을 세팅시킬 때는 락시키고 세팅이 끝나면 언락시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하면은 리턴 돼갖고서 다시 get 일루미넌스 펑션으로 오겠죠. 그러면은 이 일루미넌스 밸류 파라미터에는 어떤 조도센서 값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 일루미넌스 밸류가 이제 또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세스홀드 값이 일루미넌스 크리에이트가 있는데 그거 이제 1000입니다. 1000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온과 온을 제로냐 0으로 이제 세팅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된 그 판단된 결과값을 세서버 모듈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현재 그 일루먼스 조도 값을 봤더니 밝기가 이 정도다. 근데 내가 기본적인 인계치 100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폴스고 0이고 1의 값을 줄 테니까 0이면 닫고 1이면 열어라. 뭐 이런 의미를 갖는 정보로서 이제 세서버 모터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세서버 모터는 이 정보를 갖고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판단을 하는 거죠. 온일 경우에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는 값으로 세팅하고 오프일 경우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라는 값을 세팅해서 그러한 값에 의해서 또 리소스에 해당되는 리소스를 관리하는 리소스 셋 서버 모터 밸류 함수를 불러서 또 모터를 구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한 후에는 다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이제 리턴하는 이제 그런 구조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앱 터미네이트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앱 터미네이트 콜백 함수는 이제 중요시에 호출되는데 이 함수는 이제 리소스 클로즈 서버 모터라 함수, 리소스 클로즈 일루미넌스 센서라는 함수로 호출해서 오픈된 상태를 이제 클로즈로 만들어주고요. 사용됐던 타이머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게더링 스탑을 호출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사용했던 그 센서 데이터 공간들도 이제 프리로 만들어줍니다. 소스 레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터미네이트 함수는 이제 상단으로부터 유저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받게 되는데 이 파라미터는 이제 이러한 add 데이터 구조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입캐스를 통해서 이제 add 변수의 포인터를 이제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서 이제 파라미터를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일루미너스 센서 서버 모터를 이제 클로즈 시키고 게더링 스탑 함수를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머를 없애준다고 해서 그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더링 스탑 역시 그 파라미터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add, 요 add에 관련된 이러한 구조체가 되겠죠. 그래서 add에 겟더 일루미넌스 필드가 있느냐, 이 필드에 어떤 값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타이머에 관련된 리소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있으면 이제 시스템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인코 타이머 데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겟더 일루미너스 리소스를 시스템에 반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끝나면은 센서 데이터 풀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그 사용자가 사용했던 센서 데이터 구조체에 할당된 메모리들을 다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센서 데이터 풀이가 전달받은 데이터는 바로
요 파워 데이터, 일루미너스 데이터. 다시 말해서 요 데이터 구조체가 되겠죠. 요 데이터 구조체를 파라미터로 받아갖고 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스트링 타입이냐? 그러면 스트링 타입일 경우에는 또 안에 이 스트링 바이라고 하는 요 안에다가 저희들이 그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스트링 값을 넣어놨었죠. 요것도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트링 타입일 경우에는 이제 반납하기 전에 뮤추얼 락을 걸어서 딴 스레드가 사용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 메모리를 이제 프리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value.str 요 필드가 되겠습니다. 요 필드에 할당되어 있던 그 스트링 공간을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널로 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이 다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뮤추얼 언락을 통해서 이제 해제를 하는 거고요. 요것을 한 다음에 요건 스트링 타입일 경우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뮤텍스 디스트로이하고 우리가 이제 뮤텍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위에도 사용했지만은 요런 리소스도 이제 해지를 했죠.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뮤텍스 디스트로이 함수를 불러서 요 뮤텍스 리소스도 이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체를 우리가 또 메모리를 할당받지 않았습니까? 요것도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또 프리 에이드라고 하는 것을 또 반납을 한다. 요거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앱 데이터 구조체로 또 할당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최종적으로 끝에 이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앱 터미네이터 펑션은 모든 리소스를 이런 식으로 반납하는 과정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